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죠.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지속적인 폭행 또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사건, 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1,000만 유튜버 쯔양 소식에 아마 어제 굉장히 좀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쯔양이 이 내용을 공개하기 이전에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내용을 먼저 올렸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쯔양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공론화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다른 유튜버가 먼저 이런 피해 사실을 전제해서 어떤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는 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는 고소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이제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요점은 남자친구하고 교제 과정에서 헤어지려고 했으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폭행이라든가 경제적 착취라든가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4년 동안 겪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라든가 공갈 피해, 금전적 피해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제 상당히 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쯔양이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이제 막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네, 얼굴은 티가 나기 때문에 몸을 때렸다. 그리고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방송할 때 처음 벌었던 돈을 전부 남자친구가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폭력성이 있어서 이별을 통보했더니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 업소에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술집도 나가게 했고, 거기서 번 돈도 남자친구가 착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자 전 남자친구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먹방 유튜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한 계기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이 유튜버 활동이 굉장히 수익이 나자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차리고 수익도 7대 3으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가져오거나 30% 지분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그 정산받지 못한 금원도 40억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들이 보고 만류하고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행동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직원들한테까지도 이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년간 반복적인 어떤 폭행의 피해나 통화, 협박의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쯔양의 그 먹방 콘텐츠를 사랑했던 그런 구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건데, 이 누리꾼들이 그 증거들을 속속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멍이 들고 한 자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쯔양이 본인이 주장하기는 얼굴은 이제 표시가 나니까 몸을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찾아가 보니 동영상에 실제로 반팔 입고 나오는 장면마다 밴드가 붙여 있다던가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상습적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증거를 이제 같이 제시를 했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녹취록과 일부의 사진이었지만 정말 맞아서 피멍 같은 이런 사진들도 다수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쯔양의 주장, 그러니까 수시로 폭력에 시달렸고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폭력과 협박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이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우리가 예.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당하면서 왜 도망 나오지 않고 막고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조정당하고 지배당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쯔양 씨가 수년간 굉장히 심리적인 고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쯔양 씨가 한때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잠깐 쉬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 남자친구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쯔양 씨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그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욕 먹으니까 너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그만두라고 시키고 다시 여론 민심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네, 여론이 좋아지니까 다시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쯔양 씨가 워낙에 이제 천만이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2번 정도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뒷광고 논란이었고 두 번째는 은퇴를 번복했다는 논란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쯔양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쯔양 뒤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 심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뒷광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모두 다 전 남자친구한테 갔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쯔양 씨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 무기력 상태로 보여서요. 좀 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녹취를 들어봤지만 쯔양 씨의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을 하면 위축이 되는 그런 뭔가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어제 그 변호사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 증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폭행당한 증거 사진도 다수 있고 녹음 내용 녹취 파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소도 1차 고소, 2차 고소 두 번이 진행됐었습니다. 예. 예. 쯔양이 지금 전 남자친구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전 남자친구가 숨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일단 쯔양 입장에선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는 목적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 남자친구는 고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민사소송이 진행됐다고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받지 않은 4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상속인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민사소송도 큰 의미가 없어서 쯔양 씨는 그래서 형사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경로로 이제 피해 사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됐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쯔양을 협박을 해서 금전을 뜯어내려고 했던 일부 유튜버가 있다고 또 하죠. 이 사실을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폭로한 내용 아닙니까? 네, 통화 녹취 내용이 이제 다수가 확보된 취지로 예. 보이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양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에게 또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점을 약점 잡아, 그러니까 유명인의 약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으로 돈을 협박해서 뜯어내려고 했고 실제 일부 돈은 왔고 예. 그리고 녹취록 내용 보면 2억 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갈이라는 범죄 요건에 성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약점이 돼서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또 협박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갈죄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 중에 카라큘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제 앞으로 반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박했거든요. 앞으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진실 공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영상은 올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2차 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카라쿨라가 이렇게 이제 협박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그 돈을 갈취하려고 했거나 했다라고 거론된 유튜브들도 적지 않은 그 팔로워 수를 갖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그만큼 이 유튜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명예는 상당히 실추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잃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각종의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지나친 어떤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또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이 쯔양의 피해 사실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협박 내용을 이제 가세연이 공개를 한 건데, 그럼 가세연은 이런 부분에서 뭐 사실로 밝혀지든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든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만약에 YTN이 어떤 피해자의 피해를 언론에 알리려고 한다면 피해자의 동의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예.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예. 원하지 않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해서 공개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도 명예훼손적인 피해와 성폭력 피해, 범죄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네.